더블 바인드라는 말을 아시나요? 널리 쓰이는 답정너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더블 바인드는 이중 구속을 뜻하는 말인데요. 이중 구속이 지속적일 경우 완성적인 인지 부조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영국 출생의 문화인류학자 그레고리 베이트슨이 제시한 이론입니다. 이중 구속은 결정하기 어려운 지시를 하고 동시에 그것을 거절하거나 부정하지 못하게 하며 상호 모순적인 대화법으로 일관되지 않은 요구에 실행한 태도에 대한 상응하지 않는 비난과 반응입니다. 그럴 때에 상대방은 어떤 선택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자면 한 아이가 성적이 아무리 노력해도 80점 이상 오르지 않는 과목이 수학이었습니다. 성적표를 본 부모가 다음번에 수학 과목의 성적을 90점을 넘길 것을 지시하고 못할 시 핸드폰을 압수하거나 체벌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가정한다면 아이가 노력해보겠지만 할 수 없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이때 이중구속을 하는 부모는 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포지션을 취합니다. 아이는 이미 극한으로 노력을 해본 적이 있는 경우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잘할 수 없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알겠다고 할 수밖에 없게끔 화를 내던 죄책감이 들게 하던 우선 알았다고 대답하도록 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이후 다시 시험 성적이 나왔을 때 아이는 자신이 노력했지만 80점 언저리의 성적을 받았음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것이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라는 것을 부모님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다른 예로 이 부모는 이중 구속이 습관이라 추운 겨울 가족 식사 약속이 있어서 아이가 겨울옷을 입고 나왔을 때 따뜻한 옷을 입고 나오라는 지시에 아이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면 부해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다른 옷으로 갈아입도록 또 지시를 합니다. 이 아이는 총 3개의 겨울옷을 가지고 있었고 겨울옷을 모두 갈아입었으나 부모가 계속 부정적으로 피드백함으로써 이 아이는 기분을 망쳐 가족 식사에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오랜만에 가족 외식을 이런 식으로 망칠 거냐는 말을 하여 가도록 하게 만들고 가는 동안 입은 옷과 아이의 태도에 대한 부정적인 피드백을 계속해대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원하는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서 그에 대한 답변이 원하는 것이 아닐 시 돌아오는 냉담한 반응에 대한 숨막힘, 그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심리 상태에 처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아닌 대항하고 싸우는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반항이라는 형태로 표출이 되며 이중구속에 대한 대항법으로서 차라리 정신적으로 온전하고 건강한 경우에 반항이라는 형태로 해소가 됩니다. 타인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으로는 되바라진 자식, 나쁜 자식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 이중구속이 습관인 사람과 대화를 하면 속에서 이루 말로 표현 못할 답답함과 화가 치미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중구속은 답을 정해놓고 소통하는 방식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오늘은 이것이 답이었지만 내일은 또 다른 것이 답이 될 수 있는 비일관적인 소통 방식으로 답을 정한 사람만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대화 방식입니다. 이중구속은 비즈니스 심리 전술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보통 수직적인 관계에 갑이 되는 위치에서 쓰이는 전술이며 먼저 갑이 A와 B를 제시한다고 쳤을 때 을이 가능한 목표치 C를 제안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갑은 부정적인 피드백 및 부당한 상황을 조장하여 살아남으려면 을이 A와 B 중 선택해야만 하도록 올가매는 전술입니다. 이 방식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3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대응 시 차분한 태도로 감정적이 되지 않는 것이 포인트이며 첫 번째로 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제시하였을 때 이득이 되지 않는 것은 단호한 거부 의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건 제 결정 권한입니다. 하고 단호히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습관이 잘 들어져 있어야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자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근거를 누적하는 방법입니다. 이중구속은 부당하고 비일관적으로 쓰이는 심리 전술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례나 데이터를 누적시켜 반박하거나 설득 또는 거절 시 유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대방이 A와 B를 제시하였다고 한다면 그 말을 한 상대에게 역으로 A와 B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다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역으로 사실 확인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중구속을 먼저 양육과정을 예로 든 것은 좋지 않은 소통법의 표본이기에 부모가 되실 분이나 부모이신 분들이 보게 된다면 아이에게 심리적인 억압이나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좋은 영향이 될 이야기라고 생각하여 예로 들었으며, 사람 심리는 알면 알수록 흥미롭다고 느껴지는데 보시는 분들도 흥미로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환경에 있어서 허용적인 교육관으로 자유분방한 성격을 지녔던 저는 20대가 넘어간 후 사회생활도 해야 하고 평생 부모님하고만 살 수는 없으니 사회에서 이런 성격의 사람을 겪음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영향도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깨닫게 된 부분들이 있어서 정리해 봤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